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조에 대해서는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생활 습관도 사실 절반입니다. 자, 저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바로 모공도 주름도 아닌 색소입니다. 맞아요. 이제 홍재기 아나운서가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색소인 것처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사실 신경 쓰이는 게 색소죠. 그래서 병원에 사실 제일 많이 오시는 것도 저희 병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시술하는 것도 사실 색소 치료입니다. 정말 심현철 원장님께서 색소 전문이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정말 이 부분을 가장 기다려온 순서이기도 한데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여드름 자국 남아서 또 색소 침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여성분들이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이 기미, 잡티, 주근깨 이런 것들이 다 색소와 연관된 부분이라 너무 없애고 싶어하고 이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해결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알려진 거는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면 그나마 제가 좀 받아봤던 레이저 치료법이긴 한데 받은 게 지금 저 정도이고 제 상태는 좀 어떤가요? 자, 홍재경 아나운서의 색소 상태는 괜찮습니다. 자, 일단 아래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심부에 있는 깊은 색소를 측정한 것인데요. 자, 평균치보다 다 낮죠. 심부에 있는 색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위를 보시면 이 표면에 있는 색소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다른 부위들은 평균치보다 낮지만 여기 GH, 즉 이제 앞광대 부분은 표면형 색소가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야외 스포츠 중계를 많이 하시고 뭐 골프를 포함한 야외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햇빛이 많이 쬐어지는 부위에 표면 색소는 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앞광대군요. 아까 모공대도 앞광대, 주름대도 앞광대, 또 색소까지 지금 앞광대가 문제인데 와, 저렇게 사진으로 적나라하게 보니까 아, 저 색소 정말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다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피부심 심현철 원장님의 또 전공이 색소 치료잖아요. 저 색소 치료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은 심부형 색소보다는 저렇게 표면형 색소가 치료가 더 쉽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기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재경 아나운서의 얼굴을 실제로 봤었을 때는 이제 에브놈이라고 부르는 20, 30대 이후에 여성분들 중에서도 좀 후천성으로 생기는 좀 치료가 오래 걸리는 색소병변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보통 레이저 토닝은 뭐 1회 만에 깨지진 않고 꽤나 좀 많은 시간을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야지 좀 깨질 수가 있는데 지금 눈 밑에 이렇게 점점점 돼 있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눈꺼풀이나 콧망울 뭐 이런 데 조금씩 동글동글하게 뭉쳐져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럼 이게 조금 꾸준히 좀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좀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제가 뭐 겨울잠 자는 동물도 아니고 그렇죠. 좀 겨울 시즌에는 그래도 야외 활동 줄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촬영을 하거나 야외에서 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또 다시 생길까 봐 네. 우려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면 좀 장기간 햇빛을 안 볼 각오를 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점이라는 게 유, 있다가 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단위 면적당 점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자외선을 쬐줘서 어떤 정도의 역치값 이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증가를 하면 점이 생겼네 라고 하다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를 해서 그 깊이에 정확하게 레이저 조사가 돼서 점세포의 밀도가 줄어서 눈에 보이는 커트라인 이하값으로 떨어지게 되면 점이 사라졌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항상 뭐 어떤 치료 기간 동안은 나 아예 골프도 안 치고 뭐도 안 하고 완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제가 항상 주객이 전도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인생 즐길 거 즐기시고 대신 중간중간에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점세포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과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명품 답변입니다. 저는 순간 장기적 치료하려면 이제 비시즌에 12월부터 3월까지는 집에만 있어야겠는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근데 사실 또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원래 아까 전에 모공이랑 주름 이야기할 때 우리 심현철 원장께서 그 고보습제를 좀 틈틈이 잘 발라주면 조금 방지할 수 있다라는 좀 일상생활의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색소
색소 해결만큼에서는 사실은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자외선 차단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우리가 정석적으로 좀 못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다뤘지만은 SPF 한 50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에 막 이렇게 가볍게 화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백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펴바르는 경우는 네. 보통 한 4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거 12시간 지속이라고 광고가 돼 있으니까 나는 밤까지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우리가 야외 활동하시면은 한 4시간 정도 있다가는 한 번 더 덧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를 설명을 하면, 기미 같은 경우는 네. 단순히 자외선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상태가 손상을 받을 때도 기미가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보습이나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행동이 오히려 색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 햇빛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다거나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것도 결국은 색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피부심을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뭔가 이 잡티 때문에 가려도 가려질 수 없는 이 지저분함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피부 장벽 강화해서 좀 기미 예방을 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도 기존보다 좀 더 꼼꼼히 발라주면서 더 확장되는 걸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라도 레이저 치료를 병원에서 좀 해보거나 좀 방법들을 통해서 색소 침착과는 이제 안녕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좀 희망이 보이나요, 원장님? 그럼요.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절대 네. 심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형 색소, 깊은 색소들은 심하지는 않고, 표친형 색소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직립보행 시 햇빛이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위에 증가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치료 자체도 이렇게 어렵진 않고,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홍재경 아나운서처럼 이제 레이저 토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부분은 바로 홍조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홍조에 대한 고민이 있지는 않은데, 분명 피부심 구독자분들 중에는 얼굴이 벌게져서 항상 홍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홍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하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네. 사실 홍조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다 해서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가 알기로도 홍조 이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홍조들을 좀 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조 환자들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네. 우리 심현철 원장께서는 홍조 환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말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조에 대해서는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생활 습관도 사실 절반입니다. 제가 항상 이 홍조, 우리가 또 진단명으로 주사라고 얘기하는 질환은 선천적인 요인 절반, 후천적인 요인 절반,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후천적 요인들 중에 교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홍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야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한 2가지만 전달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제 골프 같이 좀 긴 운동의 경우에 제가 이제 골프 치실 때 미니 선풍기를 이제 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미니 선풍기요? 네. 우리가 지금은 날씨가 좀 서늘해졌지만 여름철에는 이렇게 계속 태양볕에서 계속 얼굴에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미니 선풍기로 얼굴 표면을 좀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운동은 사실은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홍조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운동을 할 때 얼굴 부위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니 선풍기를 항상 좀 식혀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런 운동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2번째는 이제 운동, 격한 운동이나 아니면 심부열이 막 올라가는 운동을 하셨을 때 끝나고 우리가 이제 생리식염수를 냉장고에다 조금, 냉동실은 말고요, 냉장고 정도로 보관해놨다가 얘들을 이제 묻혀가지고 그냥 올려주시는 거예요. 온도를 좀 낮춰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물이 올린다고 해서 막 흡수되는 건 아니지만 표면 쪽에 열 에너지를 식혀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조인 분들은 사실은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나 이왕 물 묻혀줄 거 그냥 화장품 어떤 제품들 같은 거 그냥 올려주면 안 되나 싶을
푸실 수 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화장품에 있는 성분들 중에서 이제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올려놓고 팩으로 올려놓는 게 흡수율을 증가시켜서 더 예민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생리식염수 물을 이렇게 묻힌 상태에서 올려주면 표면 열이 식혀지면서 홍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강조 사항입니다. 와, 이렇게 홍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좋은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심현철 원장님과 함께 상담을 하기 전에 피부 분석을 했잖아요. 네. 홍조 다음으로 좀 제가 문제가 안 됐던 건 사실 피지였어요. 그렇죠.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유분기가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드름이 그렇게 잘 생기는 피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정말 피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조에 대한 명쾌한 답변 포인트 1, 2처럼 피지에서도 좀 포인트를 해결 방법을 딱딱 집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피지 설명에 앞서서 홍지경 아나운서는 본인이 뭐 지성이라 생각하세요? 건성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앞서 말했듯이 네. 여드름이나 좀 피지 고민은 없어서 건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복합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복합성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 많긴 한데 이제 홍지경 아나운서의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피지 발달이 많은 T존 쪽이 생각보다는 피지 발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지 발달이 상대적으로 적은 U존. 네, 유존이 이렇게 유존이. 그렇죠. 우리가 유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존 부위는 피지 분비량이 조금은 많은 편에는 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래 폴피린 열과라는 걸 보시면 이제 폴피린 형광을 색을 띠는 경우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부위가 여드름, 염증이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수치를 보시면 지금 거의 낮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러블 같은 것들은 많이 생기는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방금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타입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가끔 이렇게 지금도 사실은 있는데 이렇게 유존에서 턱 쪽에 많이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올라올 때가 있어서 방송할 때 네. 가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것도 피지랑 상관관계가 있나요? 상관관계가 있죠. 근데 트러블이라고 해서 다 피지랑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멍을 내서 안쪽에 피지가 나오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일반인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여드름에 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피지가 T존 쪽에는 피지가 많고 U존 쪽에는 피지가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지금도 홍지경 아나운서처럼 반대로 오히려 U존 쪽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피지가 좀 많은 사람들 아니면 피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팁을 드리면 우리가 얼굴을 봤었을 때 모공이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부분이 피지가 많고 시각적으로 모공이 잘 안 보이는 부위가 피지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저 첫 시간에서 그렇죠. 모공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죠. 이 앞광대, 그렇죠. 여기 유존 쪽이 좀 모공이 좀 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피지의 결과랑 모공의 크기가 큰 거랑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T존이 피지가 많아, 뭐 U존이 적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울을 봤었을 때 나는 이쪽 뭐 헤어라인 쪽에 모공 발달이 많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품을 쓸 때 최대한 너무 모공을 막을 만한 제품들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약간 전문 용어로 코메도제닉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메돈이라는 게 면포, 그러니까 피지가 절이 돼서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코메도제닉, 면포를 잘 형성하는, 즉 모공을 좀 잘 막을 수 있는. 근데 이런 성분들 중에 사실 오일 계통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나는 피부가 건조하니까 오일을 얼굴 전체에 발라야 돼 라고 해서 매일마다 막 얼굴에다가 광나게. 오일, 그렇죠, 광나게 오일을 바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모공 발달이 많은 부위에 그렇게 너무 코메도제닉한 물질을 바르면 피지가 절유되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우리는 나 건조해서 생겼네, 더 발라야 되겠네, 이렇게 돼서 또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면 우리가 모공 발달이 많은 부위, 즉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는 그래도 조금은 덜 유분기 있는 걸 발라주고 모공 발달이 거의 안 보이는 부위들은 좀 더 유분기가 있는 거를 발라줘도 되는데 얼굴을 항상 세트로 생각해서 얼굴 전체가 이쪽 부위가 좀 유전 쪽이 피지 분비가 적고 좀 땡기는 분들도 막 얼굴 전체에다가 막 유분기 있는 거를 잔뜩 발라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약간은 부위별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느 부위는 로션 타입에 바르고 어느 부위는 크림 타입에 발라서 나눠서 조절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불난집에 더 부채질을 하듯이 그럴 수 있죠. 막 더 피지 양이 더 많은 곳에 더 유분, 기름칠을 더 하게 되면 그렇죠. 악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구독자분들도 피지 분비가 더 많이 되는 부분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통 트러블이 날 때 이제 번외로 티트리 오일을 조금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네. 도움이 되나요? 티트리 오일 자체가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티트리 오일도 결국은 오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는 분명히 있대. 우리가 무조건 뭐 오일 계통을 바르게 되면 다 진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티트리 오일을 바르고 내가 염증이 좀 가라앉는다고 하면은 경험적으로 계속 써볼 수 있는데 뭔가 발랐는데 염증은 가라앉지 않고 좀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또 피부과 선생님과 한번 상담이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꼭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보고 본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이제 워낙 많은 다양한 정보가 요즘 있다 보니까 그쵸. 먼저 트라이 해보고 시도해보고 이제 결과가 더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피부심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더욱더 궁금한 부분은 한번 우리 심은철 원장님을 찾아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홍조, 피지까지 또 짚어봤는데 다음으로 제 결과지를 볼 부분은 바로 광택입니다. 저 노란색 부분이 지금 광택이 좋다는 건가요? 나쁘다는 건가요? 네, 이제 광택이 보이는 부분들을 이제 따로 색깔로 표시가 된 건데 지금 위에 보면 광택의 면적이 평균치보다 좀 낮죠. 그러니까 아래쪽을 보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광택의 밝기는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광택은 괜찮아요. 밝기는. 근데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통은 이제 T존 쪽에 피지 발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쪽에는 보통 광택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데 형식이 아나운서님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피지가 이제 T존 쪽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서 T존 쪽 이쪽 부위가 좀 광택이 조금 수치가 적게 나왔고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좀 광택 면적을 좀 적게 나온 결과를 나타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요즘 광에 집착하잖아요. 그쵸. 특히 가을철, 겨울에는 더 건조하기 때문에 뭔가 친구들 모임에서 여자친구들이 이제 광이 난 친구들 너 얼굴 왜 이렇게 촉촉해 보여? 너 얼굴에 광 뭐야? 너 뭐 발랐어?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광을 위해서는 좀 어떤 관리를 또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피부 타입별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피지 발달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모공 발달도 별로 없고 이제 피부가 민감성 피부가 아닌 즉 트러블이 잘 안 생기고 우리가 그걸 저항성 피부 타입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성 피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 참기름을 발라야 된다 막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분들은 세 겹, 네 겹 건조해서 문제인 거지 막 이렇게 바르면 얼굴에 광 나 보이고 막 되게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이제 문제는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친구 따라서 그냥 얘 광나 보이려고 3개, 4개 바르는데 나도 그렇게 발라야지 했다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공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피부 타입을 일단 정확하게 처음에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유분기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됐었을 때 트러블이 오히려 잘 생기는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또 너무 광나 보인다고 오일 계통들을 바르는 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에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저분자랑 히알루론산인데 우리가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자기 몸에 한 1000배 정도 되는 수분을 빨아당기는 굉장히 강한 함습제, 물을 빨아당기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통들을 이제 너무 오일리한 물질이랑 섞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조금 앰플 타입, 이런 타입으로 지속적으로 발라주게 되면은 안쪽에 수분을 좀 많이 빨아당기면서 모공은 그렇게 막거나 모공의 흐름에 그렇게 저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을 충전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광택 부분도 수분이랑 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많이 들어왔다 히알루론산도 나왔는데요. 이 광을 너무 막 겉광행한 치중에서 뭐 친구 따라서 막 너무 위에 바르지 마시고 본인의 피부 타입을 좀 분석한 뒤에 속부터 채워가는 그런 광을 만들어 가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심은철 원장님과 오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 피부에 모공, 주름, 색소, 홍조, 피지, 광택까지 모든 걸 정말 다 아우르는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점들은 비단 제 개인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이 구독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홍지경 아나운서의 피부를 분석을 했지만 지금도 홍지경 아나운서가 전혀 모르는 부위에 본인의 문제점이 있었죠.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눈 밑 쪽에 주름이 많았구나. 아니면은 내가 특히나 이 앞광대 쪽에 문제점이 많았구나. 그리고 내가 피지가 T존이 아니라 U존 쪽에 좀 더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런 쪽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냥 뭐 여기에 좋다더라 라는 거를 그냥 무의미하게 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부터 강조했던 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내 피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진단을 해봤으니까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이 고민들을 해결해 나갈지 우리 저의 주치의이신 심현철 원장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제 고민들을 해결해보고 또 이렇게 피부 미인 방송인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우리 피부심 유튜브 채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심현철 원장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피부 지식들을 많이 대방출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지금 잠깐 예약 좀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여러분 피부 미인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